람다 함수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람다 함수란 함수를 사용하는 시점에 표현식 형태로 정의하여 바로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람다 함수를 정의하는 일반적인 형식은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형식을 참조하면 됩니다. 람다 함수는 일반 함수처럼 키워드 def로 정의를 하지 않고요. 람다라는 키워드로 함수를 정의합니다. 람다 함수는 표현식을 계산한 값을 반환하는데 람다 함수의 표현식은 몇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첫째, return 또는 yield문을 가질 수 없습니다. 둘째, 조건문이나 순환문이 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간편 조건문, 즉 조건식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현식이 투플인 경우에는 표현식을 반드시 괄호 안에 넣어서 표현해야 합니다. 람다라는 키워드 바로 뒤에 오는 매개 변수는 선택사항이라서 생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매개 변수를 설정하면요, 일반적으로 위치 매개 변수 형태이며 한 개 이상의 매개 변수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람다 함수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함수의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 함수는 def 다음에 함수 이름이 오죠. 그죠? 근데 람다 함수는 람다라는 명령어 뒤에 이름이 오지 않습니다. 바로 선택사항이지만 매개 변수가 오든지 안 오든지 하죠. 심지어는 매개 변수가 오지 않고 바로 콜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람다 함수를 익명 함수, 영어로는 anonymous function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처럼 람다 함수는요, 일반적인 함수보다 구현할 수 있는 기능이 제한적이지만 def 명령문으로 함수를 정의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간결하게 한 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함수를 사용할 수 없는 곳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람다 함수의 기능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부터 나오는 코드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람다 함수는 키워드 def로 함수를 정의하지 않고 람다라는 키워드로 함수를 정의합니다. 화면 상단에 있는 함수는요, 일반 함수를 정의한 거죠. 그래서 def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def를 사용해서 정의한 일반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의 이름은 say anything이고요. 이 함수의 매개 변수로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매개 변수의 이름은 anything을 사용했습니다. 이 함수를 호출하면요, 안녕이라는 문자열과 함께 매개 변수로 전달받은 값을 출력합니다. 예를 들어 전달 인자로 여기서는 파이썬을 사용해서 say anything 이 함수를 호출한 결과 안녕 파이썬을 출력했습니다. 이 코드를 람다 함수로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여기 코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람다라는 키워드 다음에 바로 함수 이름이 없이 매개 변수 anything이 옵니다. 위에 거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위에는 함수 이름이 있고 괄호 안에 anything이 있었는데 람다 함수 같은 경우는 람다 뒤에 함수 이름이 없이 바로 매개 변수 anything이 왔죠. 그리고 콜론 뒤에 이제 표현식이 오는데요. 이 표현식으로는 안녕이란 문자열과 함께 매개 변수 anything의 값을 출력하는 프린트 함수를 이제 실행하는 게 이 표현식입니다. 이렇게 이제 람다 함수를 정의한 후에요, 토크라는 이제 변수에다가 람다 함수를 할당을 하고 이 토크 변수에 파이썬이라는 문자를 전달 인자로 사용을 해서 이렇게 호출을 한 결과를 보면요, 안녕 파이썬 이렇게 출력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토크 변수에다가 초콜릿이라는 문자를 전달 인자로 사용하면은 이것이 람다 함수의 매개 변수 anything으로 전달이 되겠죠. 이렇게 전달해서 그 호출한 결과 이렇게 안녕 초콜릿을 출력하게 됩니다.
이제 익명 함수인 람다 함수를 변수에 할당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기 이제 보시면요. 우리는 이미 처음 이제 초창기에 우리가 할 때 숫자, 이제 변수 이름에 대해서 주의할 사항을 얘기할 때 이걸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숫자 3을 여기 아래에 있는 코드처럼 프린트 함수에 할당을 해 보았고요. 그 문제점도 우리가 한번 다루어 봤습니다. 이 문제점이 이제 무엇인지 우리가 변수 설명을 할 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것을 반대로 숫자나 값을 갖다가 함수 이름에 할당하는 것이 아니고 함수 이름을 변수에 이렇게 할당을 해 보겠습니다. x라는 변수에다가 프린트 함수 이름을 이렇게 할당을 했어요. 그러면 이 x의 자료형이 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까요? 이 자료형이 뭔지 확인을 해 보면은 built-in function or method라 되어 있습니다. 즉 프린트 함수와 같은 거죠, 사실은. 그리고 x의 전달인자로 x가 변수인데 여기 갈로를 사용해서 f 스트링으로 2 곱하기 3은 해서 이제 대체 필드 안에 2 곱하기 3의 결과값을 출력하는 문자열을 출력하는 이렇게 한 걸 실행을 이렇게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x 변수 뒤에다가 이렇게 값을 넣었어요. f 스트링을 사용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출력을 해보니까 2 곱하기 3은 6 이렇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뭐냐면은 x 대신에 우리가 프린트를 사용했던 것과 같은 결과죠. 결국 여기서 x는요, x라는 변수는 실제 프린트 함수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파이썬에서는 변수의 함수도 할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함수 이름을 변수에 할당하면요, 해당 변수가 할당할 함수를 참조하기 때문에 변수를 마치 함수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파이썬의 특징을 이용하면 익명 함수인 람다 함수도 변수에 할당을 해서 나중에 다시 불러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물론 람다 함수는 주로 적석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불러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 화면에 이제 코드도 람다 함수인데요. 이 경우에 매개 변수 i로 전달받은 값이 1이면은 빈 문자열을 반환하게 되고요. 1이 아니면은 빈 문자열 s를 반환하는 함수죠. 그래서 람다 i 해가지고 빈 문자열 if i가 1이면은 else면은 문자열 s를 반환하라.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이 코드는 파일 처리 결과를 출력할 때 파일 하나만 처리하면 단수인 파일을 둘 이상을 처리하면 복수인 파일스를 출력하는 함수를 람다 함수로 구현한 것입니다. 람다 함수는 함수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람다 함수를 정의한 후에 사용하기 위해서 c라는 변수에 이 함수 정의를 할당을 했습니다. 그 다음 줄 이제 코드를 보면요, i라는 변수의 range 클래스를 사용해서 정수를 0부터 9까지 생성을 합니다. 이렇게 생성한 숫자를 사용해서 문자열을 출력하는데 람다 함수에서 숫자가 1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문자열 s를 반환하기 때문에 여기 결과처럼요, 1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파일스가 출력이 되죠. 즉 1이면은 파일이라는 단수 빈문자열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복수 0 files, 1 file, 2 files, 3 files 쭉 이렇게 해서 9 files processed 이렇게 출력을 하는 코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함수들은 전달인자로 다른 함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sorted 함수와 list의 sort 메소드입니다. 람다 함수는 이들이 사용하는 매개 변수 키의 전달인자를 함수로 사용하죠. 즉 키의 전달인자는 함수를 값으로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 이거는 그전에도 이렇게 리스트를 할 때 배웠죠. 그죠? 이것을 이제 람다 함수를 사용해서 한번 해볼 겁니다. 여기 있는 첫 번째 예시는요,
세 개의 객체로 이루어진 투플이 가지고 있는 리스트를 솔트 메소드의 기본값으로 정렬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솔트 메소드의 기본 정렬 방식은 오름차순이고요. 투플과 같은 배열, 즉 시퀀스형 자료를 정렬할 때 앞서 설명했듯이 첫 번째 항목을 먼저 정렬하고 그 다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항목 순서로 정렬을 합니다. 두 번째 예시는 기본값인 오름차순이 아니라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기 위해서 매개 변수 리버스의 값을 false로 이제 true로 설정을 해서 리스트를 정렬한 결과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디폴트는 이제 false인데 이제 리버스 true로 해서 그렇게 해서 내림차순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높은 수부터 낮은 수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세 번째 예시는요, 잘 보시면은 정렬하는 기준을 기본값으로 하지 않고 바꾸기 위해서 키라는 매개 변수에다가 사용자 정의 람다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이 람다 함수를 살펴보면요, 리스트를 정렬할 때 리스트의 객체인 투플의 두 번째 항목을 기준으로 먼저 정렬하는 거죠. 이 리스트 안에 있는 투플 안에 또 세 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숫자가 있고 AB가 있고 그 다음에 과일 이름이 있는데 이게서 이제 정의를 할 때 E1, E2 돼 있죠. E0가 아니고 E1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 람다 함수로 전달되는 투플 E에서 E의 인덱스 번호 1, 즉 두 번째 값, 그 다음에 세 번째 항목, 이 순으로 정렬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전 코드에서는 기본 정렬 방식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첫 번째 항목부터 정렬을 했지만, 즉 E0부터 정렬을 했겠죠. 이번에는 키의 람다 함수를 사용해서 정렬 방식을 바꾸어서 두 번째 항목, 인덱스 1, E의 1, 그리고 E의 2, 그리고 이제 그래서 두 번째 항목으로 정렬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항목으로 정렬하는 그런 코드를 이제 만들었고요. 이 코드를 실행한 결과를 보면요, 두 번째 항목, 즉 A를 먼저 쭉 나열을 하고 그 다음에 B 순으로 정렬한 후에 세 번째 항목의 문자열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했습니다. 대소문자 구별이 있기 때문에 A 다음에 이제 과일 이름이 대문자가 먼저 오는 거죠. 오름차순이기 때문에. 그리고는 이제 애플 소문자가 뒤에 왔습니다. 이렇게 정렬했습니다. 네 번째 코드는요, 사실상 바로 위에 세 번째 코드와 같습니다. 이번에는 분할 연산자를 사용해서 매개 변수 2로 오는, 즉 투플에서 오는 거에 인덱스 번호 1과 3 바로 앞에, 즉 2까지 1과 2로 분할해서 여기 있는 두 번째 항목과 세 번째 항목을 추출을 해서 이 경우에도 이제 두 번째 항목을 먼저 정렬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항목으로 정렬을 하게 됩니다. 단 이번에는 오름차순이 아니라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기 위해서 리버스를 추를 했죠. 그래서 이 코드를 실행한 결과를 보면요, 이렇게 세 번째 코드와는 반대로 되어 있죠. B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소문자 그레이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대문자 오렌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반대로 정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코드의 경우는요, 파이썬이 이제 문자열을 정렬할 때 대문자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소문자 순으로 정렬하는데, 이번에는 대소문자 구별하지 않고 정렬을 하기 위해서 E의 인덱스 번호 2, 즉 투플의 세 번째 값, 이 세 번째 항목을 모두 소문자로 변환한 후에 정렬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는 세 번째 항목이 대소문자 구분 없이 정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문자인 애플이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바나나, 파인애플, 그 다음에 B로 시작하는 것 중에서도 소문자 그레이프가 먼저 나왔고 오렌지가 나왔습니다. 대소문자 구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렌지가 먼저 나오고 그레이프가 나오고, 또 A 같은 경우도 소문자 애플이 맨 뒤로 나오겠죠. 하지만은 이번에 대소문자 구별 없이 이렇게 정렬했습니다. 이처럼 람다 함수를 사용해서 매개 변수 키에다가 전달하게 되면은 이런 정렬할 수 있는 순서를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다양하게 정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람다 함수를 사용하면은 매우 편리하게
함수들을 컨트롤할 수가 있겠습니다. 람다 함수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